제일 중요한 건 육모를 완벽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수능 만점자이고 연세대 의예과에 재학 중인 유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국어는 언매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수학은 미적분, 그리고 과학은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고3 때 끝나고 통으로 1년 재수를 해서 그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어느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육모를 좀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육모 성적을 가지고 수시나 정시 이후의 것들이 좀 많이 결정이 되니까 기본에 충실하면서 떨지 않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육모 성적이 저한테 엄청 막 중요하고 그래서 많이 떨렸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새롭게 푸는 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돼서 잘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수학이랑 생명과학은 조금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no gentlemen. On the count. And 1, 2, 3. 우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지문은 그냥 제가 알던 화학 내용이 나와서 좀 배경 지식을 쓰면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지문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답을 고르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선지도 어렵게 써져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언매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이 마지막 지문이 쓰여진 것도 되게 애초에 주제도 논리학이랑 인문을 합쳐놓은 거라서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문도 어렵게 약간 친절하게 쓰여진 것 같진 않고 선지도 되게 한 번에 그냥 답이 단순하게 나오는 선지들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글을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냥 대부분의 글들을 읽는 게 힘들었는데 특히 1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이 구간을 읽을 때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비문학을 딱히 막 뭔가 어떤 정형화된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문제를 풀면서 어느 부분들을 잘 놓치는지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도 13번을 틀렸는데 어떤 사고 과정 때문에 13번을 뭐 틀리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서 좀 내용들을 놓치고 선지를 잘못 읽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좀 비문학은 뭔가 공식처럼 외우고 그런 공부법이 있다기보다는 특히나 더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서 항상 제가 좀 잘 풀 수 있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좀 모순적이긴 한데 저는 어려운 주제가 있으면 그걸 공부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재수할 때는 그렇게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서 그냥 그때는 좀 약간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실력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문학은 특히나 좀
이제 많은 수험생 분들이 국어 같은 국어나 다른 문제들 수능을 준비할 때 사설 콘텐츠들을 되게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국어 문학만큼은 딱히 사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특히 6모 이후부터라면 무조건 기출을 다시 보고 제대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매는 저는 일단 수험 생활할 때는 EBS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여러 엄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제가 재수할 때 저 국어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엄매를 선택할 거면 사탐 하나를 추가로 선택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정말 약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매가 쉽게 보면 쉽게 풀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날 가서 자기 개념의 빈 곳을 확인하고 막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꼼꼼하게 탐구 과목 하나 추가한 것처럼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발상이 필요한 문제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걸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그냥 그걸 좀 오래 따라가야 되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같은 경우에는 231. 네, 역시.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9에는 55. 그리고 30번에는 25. 와! 진짜 여기. 사실 저도 수학은 그냥 좀 양치기를 하는 편이었어서 그냥 문제 있는 대로 풀고 좀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마주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뭔가 겉포장은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려워 보이고 새로워 보여도 결국에는 그거를 조금씩 다 해석해 나가고 벗겨내고 나면 그냥 비슷비슷한 문제들인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누가 더 빨리 자기한테 익숙한 꼴로 바꾸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되도록이면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과기도 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표점이 좀 안정적이고 뭐 표본수도 많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원수투 내용이 미적분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미적분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사실 수학 공부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수학은 제 생각으로는 좀 본인의 수준별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기본기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개념을 다시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킬러 문제들 몇 문제에서만 어려움이 있다면 뭐 엔제나 어려운 그런 사설 문제들을 모아놓은 문제집들을 다시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틀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36번은 진짜 짱이 웃겼어. 네. 저는 망한 것 같고요. 너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특히 답을 잘 못 찾겠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육모를 현장에서 봤다면 무조건 2등급 이하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6번은 이게 여러분들 순서에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1번이. 여러분 A가 먼저 1. 네, 저 그래서 당연히 1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논란이었어. 네, 그리고 39번이 5번이었습니다. 네, 39번. 그럼 문제는 36번이었다. 네. 일단 좀 영어도 그냥 글이다 보니까 계속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조금씩 이런 유형별로
뭐 순서 배치나 삽입, 문장 삽입 이런 것들을 한 문제 두 문제씩이라도 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단어를 외우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별로 외우는데 성공한 적이 없어서 그냥 좀 영어를 풀 때는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약간 적절히 잘 끼워 맞춰서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문장이 되게 오랜만에 문제를 풀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길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냥 문제들 자체를 많이 풀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36번을 처음부터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답이 1번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평가원이 자주 내는 답들이 있어도 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Ready, no gentlemen. 근데 과탐은 그냥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생각부터 저희 2번에 5번 그리고 19번에는 1번. 저는 우선 생명이 어렵게 나오면 시간이 엄청 부족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빅킬러 문제들, 그냥 개념 문제들이나 좀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을 엄청 빨리 푸는 연습을 하고 그거와 별개로 유전을 좀 현장에서 약간 당황하지 않고 빨리빨리 풀이를 이어나갈 수 있게 유전들만 모아둔 문제들을 또 따로 풀고 이런 식으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실 생물, 특히 유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시대인재 문제들도 풀었고 그다음에 메가 스터디에 계신 인강 선생님들 교재도 다 그냥 유전 문제는 풀었던 것 같아요. 8번에 1번, 20번에 5번. 네네네. 일단 지구가 조금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아무래도 외울 게 좀 더 많다 보니까 생물은 한 번 공부를 끝내놓으면 사실 그 밑으로 잘 내려가는 일이 없는데 지구과학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실무형 그런 자료 분석이 많이 나오는 게 지구과학이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만점 받기는 조금 까다로운, 그러니까 다 맞기는 까다로운 그런 과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재수할 때 육모, 구모, 수능이 다 지구과학이 엄청 좀 무난하게 나온 편이었어서 따로 막 시험 끝나고 뭔가를 하진 않고 실수한 게 있다면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했고요. 만약에 지금 수험생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어떤 걸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고 지구과학은 진짜 기출 분석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 문제들을 틀렸다면 다시 기출들을 좀 보고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국어가 조금 국어랑 영어가 많이 까다로웠던 것 같고 확실히 영어는 점점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랬듯이 그냥 좀 무난한 수준으로 기출에 기반해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에서 오답이 나왔고 좀 거의 부족한 부분이니까 저라면은 그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려고 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보완을 할 때 특별하게 막 새로운 걸 더 하기보다는 그냥 원래 하던 거에 양을 조금 늘리는 정도로 했었어서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육모를 완벽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육모와 비슷하게 수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기존에 하던 것도 열심히 잘 챙겨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현역 때는 이제 모의고사들을 좀 잘 보다가 현역 수능을 망쳤기 때문에
뭔가 재수할 때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 아니면 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육모가 아무리 망해도 수능 잘 보면 육모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육모가 너무 안 좋게 성적이 기대한 것만큼 안 나왔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잘 분석하고 또 채워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사실 수학 같은 거는 그래도 과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하고 있어서 딱히 뭔가 이질감이 들진 않았는데, 국어나 영어는 정말 그렇게 긴 지문을 너무 오랜만에 읽어서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진짜 오랜만에 받았고요. 그리고 육모 다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화이팅해서 수능까지 잘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들 수능 잘 보시고 나중에 제 후배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